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위에 있는 계수 EV 에비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EV 에비타. 그죠? 이제 눈에 보이죠? PER은 아시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EPS 여기 나와 있죠. 그죠? ROE 여기 나와 있죠. ROE는 낮죠. 그죠? 어쨌든 근데 그 PER 계수, 그러니까 기관들이 최근에는 PER, PBR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회전율이 높은 거, 그죠? 자산 회전율. 회전율이 높은 부분을 많이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산 회전율이라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 자산 회전율이 높다라는 것을 빗대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제가 EV 에비타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에프는 기관이 보기에는 PER 계수로만 쳐다보면은 591배예요. 이거는 못 사요. 이거는 못 사는 거야.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 주식은 못 사요. 즉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의 수익을 찾아내는데 591년이 걸린다는 거니까. 이걸로는 못 사요. 이거는 못 사요. 근데 EV 에비타를 딱 보니까, 27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굉장히 형격한 차이가 있죠. 둘 다 낮은 게 좋은 거거든요. 얘도 낮은 게 좋은 거고, 얘도 낮은 게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는 못 사지만, EV 에비타 이걸로는 매수할 수 있어요. 인디에프를.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순가치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비용, 차입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포함한 순수한,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이 나는 순수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의복업이니까 뭐 선전을 되게 많이 했어. 아니면 로드쇼를 하고 뭐 연예인들 풀어서 뭐 연예인들한테 옷 입혀서 선전하고 광고하느냐고 굉장히 많이 썼어. 그러면 그거를 다 비용으로 빼고 계산을 하면 진짜 PER 계수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PER 계수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순수하게 그 회사에 대한 기업 내용의 가치로 본다면 27배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여한 자산에 대한 자산 회전율을 빨리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EV 에비타를 보게 된 거는 기업에 대한 M&A를 할 때에 EV 에비타를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 사냥꾼들이 저 회사를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돼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 그게 이제 EV 에비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V 에비타가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저 회사를 사서 운영을 해서 내가 투여한 자금에 대한 본전을 뽑아내는데 몇 년이 걸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EV 에비타가 27이다 그러면 27년 안에 내가 투여한 자금에 대한 전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이 EV 에비타가 3이다라고 하면 3년 안에 다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짜릿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삼성전자의 EV 에비타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M&A 해버리면 3년 안에 다 끝낸다는 거예요. 내가 투여한 자금이나 이런 쪽을 다 그러니까 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빠를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자산 회전율에 대한 부분을 이해가 되죠. 그죠? PER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근데 PER 6배나 PER 3배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인디에프나 아니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하이트 진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EV 에비타와 PER의 계수 이것만 보더라도 기관은 이걸 보고는 투자를 못해요. 그렇지만 EV 에비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죠. 코스피 음료 시장에서도 더
낮게 형성돼 있죠. 그러면 얘에 대한 기본적인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영업이익, 당기수익 이렇게 보면은 조단위의 회사가 당기순이익으로 이 200억 이렇게 나면은 이게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많이 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ROE가 낮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쪽으로 따져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이트 맥주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그 움직인 부분을 보더라도 하이트 맥주가 움직이는 부분을 보더라도 여태까지 하이트 진로가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었던 부분의 바닥에서 그 근거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이트 진로를 할 수 있었던 그 기관이 이제 본인들의 팀장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수백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화이트 진로를 사는데 그러면은 야 PER 계수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높은데 그걸 어떻게 살 수 있어?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EV EBITDA 계수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이트 진로에 대한 투자에 대한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팀장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자체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보는 지표들이 바로 EV EBITDA에 형성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PER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진짜 잘 놓고 봐야 돼요. 그럼 PER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EPS와 가격. 그죠? 이게 주가거든요, 주가. 네. 주가를 EPS로 나누면은 PER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PER.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했듯이, 아직 인디F로 볼까? 뭐 보는 길에 뭐 그걸로 보죠. 예로 봐도 되고 제로 봐도 되는데 일단은 인디F를 찾았었으니까 봤을 때 여기에 보면 EPS가 나오잖아요, 그죠? EPS, 그쵸? 어디 있어? EPS, EPS 나오죠, 그죠? EPS 여기. 4원뿐이 안 나오네, 그죠? 4원. 이 4원뿐이 안 나오니까 PBR 계수는 굉장히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디F가 얼마죠? 지금 3,620원이네. 3,620원 나누기 4원. 그러면은 905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자, 봐보세요. PER이 591이었는데, 이때는 591이었는데, 지금은 3,620원이 돼버렸으니까, 3,620원이 됐으니까 900배가 된 거야. 여기에 배로 올라간 거죠. EPS가 4니까. 자, 봐보세요. 그러면은 EPS 4원 곱하기, 예, 그 4원, 아니지. EPS 4원 곱하기 591원. 아니에요. 591. 아니지. 591 나누기 4. 얼마야? 587원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격은. 그죠? 원래 가격은 이것뿐이 안 되는.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거에 대한 수식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PER은 EPS 요거 EPS 곱하기 주당 가격. 그러면은 이 주당의 그러니까 한 주에 대한 가격은 즉 EPS와 PER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정리하면 P는 PER 곱하기 EPS. 요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 EPS를 구하는 부분도 있고 얘가 4원이고 얘가 얼마예요? 지금 3,620원. 한 3,620원이라면 이걸 나누면은 이게 900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9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ER로 계산을 해서 움직인다면 인디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의 투여금, 내가 이 가격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900년 이후에나 원금을 회복할 수 있어요. 원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금 회복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EPS를 늘리면 되죠. 그죠? EPS를 늘리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PER을 낮게 형성시키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는 이 원금 회복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원금을 찾아내는 거, 원금 회복이 아니다. 회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원금을 회수하는 거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PER이 낮은 쪽을 선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PER주의에 대한 환상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던 거죠. 이 PER 계수가 상대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절대 수치가 아니에요. 절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장 PER하고 PER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상대 비교가 된 거지. 비교를 해서 이 PER이 시장 PER은 지금 뭐 12야. 근데 이 그 종목에 대한 A 종목에 대한 PER은 10이야. 그러면은 시장 PER보다 낮게 형성됐으니까 이 저평가잖아요. 이게 저평가. 네.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B라는 종목은 PER이 15야. 근데 시장 PER은 12야. 그러면 얘는 시장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PER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는 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PER 계수가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 시장에서 비교하는 부분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PER이 10인데 우리가 측정했을 때 시장 PER이 12였어.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시장 PER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시장 PER이 9로 떨어졌어요. 9배로. 그러면 얘는 10이기 때문에 고평가돼 있죠.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그 상황으로 그 기울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 그 전체 시장에서 종목을 평가를 할 때에 상대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PER이 낮은 부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죠. PER은 EPS를 주가로 나눈 거니까 주가에 대한 가격, 즉 주가에 대한 가격은 PER 곱하기 EPS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높으려면 PER이 높든지 아니면 EPS가 높아야 돼요. EPS가 낮으면 4원뿐이 안 돼 있어. 그러면 PER이 높아야 되죠. PER이 높아야 주가가 높아지는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PER이 높아야 주가가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저 PER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PER이 높으면 높을 수 있는 이 여건의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PER이 높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가치에 대한 부분에 성장 가치로 두자. 성장 가치로 두자. 그래서 실제 성장 가치가 있는 주식의 PER이 높게 형성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디에프는 성장 가치가 되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의복업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IT나 IT 부품, 2차 전지나 아니면 5G처럼 성장 가치를 막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죠? 예전에 제약 바이오처럼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지금 PER이 500배나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이게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뭐로 해석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북한 관련돼 있는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개성공단에 관련돼 있어서 그쪽이 잘 돼서 개성공단이 열리고 또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거기에 대한 성장성이 부여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것을 성장 가치를 부여하기에는 시기가 맞질 않아요. 그렇죠? 시기가 맞질 않아요. 다만 그 기대,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쳐다본다면 인디에프는 저 가격은 비싼 겁니다. 살 수 있는 그런 가격 대역이 되질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위안을 삼고 있고 EV 에비타라는 부분을 봐서 실질적으로 이 인디에프를 내가 인수를 할 때 591이 1년에 내 자금을 회수가는 되는 게 아니라 27년 만에 아니면 10몇 년 만에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라고 한다면 기업 경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의해서 가속도를 붙여서 훨씬 더 빠르게 안정을 시킬 수 있고, 안정시키는 부분에서 저 기업은 인수해도 돼, 즉 M&A 해도 돼, 안 된다, 된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 즉 내가 투여한 자산에 대한 부분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회전율이 높은 종목을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자산 회전율이 높은 종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EV, EBITDA를 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자산 회전율이 높은 부분이 EV, EBITDA가 낮게 형성되는 것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자산 회전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그 자금을 빼내고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내기 위해서 PER 계수를 쳐다보고 있지 않고 자산 회전율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적 자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관 투자자들이나 매니저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노하우에 의해서 계산을 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산하는 방법을 다 달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그 부분을 빗대서 그러면 실질적인 지표에 대한 부분에 EV, EBITDA가 낮게 형성되는 그런 종목이 거기에 부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산 회전율이 높은 거, 그래서 자산 회전율이 높은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매출액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을 지표로 쳐다봤을 때는 EV, EBITDA를 쳐다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PER 계수로는 얘는 절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못 건드리는 그런 회사지만 EV, EBITDA를 쳐다봤을 때는 훨씬 더 낮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스피 의복이나 여기 또 상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절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상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부분을 뒤로 밀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산 회전율과 EV, EBITDA 사실상 뭐 동일시 취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EV 즉 기업에 대한 가치, EV 기업에 대한 가치를 나눌 때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EV 기업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기업 가치를 나눌 때 EBI, TDA, EV, EBITDA. 여기에 뭐 감가상각, 이자에 대한 비용, 투자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감가상각을 하면 이 가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에 이 계수가 높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그동안 뭐 감가상각했던 거 세금 내기 전, 그러니까 세금도 내기 전에 있는 그 금액으로 전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게 낮게 나오겠죠. 낮게 나온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의 회수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기관들이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볼 때 더 집중적으로 많이 보는 게 있어요. 보는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매출액에 대한 구조, 매출액에 대한 부분 그대로인데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렇지만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영업이익이 줄은 이 부분이 실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다시 재차 올라온다면 영업이익은 언제든지 더 늘 수 있어요. 즉 뭐냐면 그 영업이익이 적은 상황에서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득이 되겠죠. 득템이지, 그죠?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부분으로 계산을 하는 게 인수할 때는 당연히 맞는 거고, 투여된 자산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거, 즉 기업 사냥꾼들, 그러니까 M&A를 하거나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쪽이 그 기업을 꼭 그 경영을 하고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로 만들어내서 팔아서 새로운 주인한테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산회전율 즉 EBITDA에 대한 부분을 자주 보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